신입 간부는 뒷문으로 가세요.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 남을 사건의 시작이었다. 평범한 군기지, 평범한 대위의 하루였지만 그날 검은 제네시스 한 대가 기지 정문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하얀 장교복의 여성이 내렸다. 그녀의 어깨엔 별이 3개. 순간 대위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지금 뭐라 하셨죠, 대위님? 잔잔하던 공기가 찢어지고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는다. 그날 이후 군의 침묵은 깨졌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강릉 공군기지의 새벽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며 휙휙 소리를 냈고 그 바람 속에서 장도연 대위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오전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히 6분 안에 세면을 마치고 7분 안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연은 자신의 어깨를 매만지며 군복의 주름을 펴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40이 넘은 나이 대위 계급장은 어느새 10년째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소령이 되었고 일부는 중령까지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진급 심사 때마다 탈락했고 그 이유는 항상 애매했습니다. 실력보다는 줄이 중요한 곳이지 여긴. 기지 안을 걸으며 도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그는 신입 간부 교육을 맡은 교관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희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요. 집합. 도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입 간부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강릉 공군기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복잡한 곳입니다. 그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신입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군대는 사람보다 규정이 앞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규정보다 더 앞서는 건 줄과 인맥이죠. 그걸 명심하십시오. 신입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소위였습니다. 교관님, 그럼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도연은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간부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도연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 간부래. 높은 데서 온대. 또 줄 좋은 사람이겠지 뭐. 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보내고 그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으며 빠르게 진급했습니다. 실력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도연은 그런 광경을 1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작전실에 도착하자 동료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하늘 소령이 도연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도연의 동기였고
정보장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들었어? 오늘 오는 사람 말이야. 또 누구야, 줄 좋은 놈?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대. 아주 높은 사람이래. 얼마나 높은데? 하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별 3개.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별 3개라면 중장이었습니다. 공군기지에 중장이 직접 부임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나 보네. 하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문득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정의롭고 바른 군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군복의 주름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로운 간부가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신입 간부들과 함께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군복의 주름을 다시 한번 펴며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 차가 기지 앞에 멈춰 섰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무심히 외쳤습니다. 신입 간부는 뒷문으로 가세요. 이것은 관례였습니다. 높은 분이 오기 전에 신입들은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하얀 장교복을 입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뒷문으로 가야 하나요, 대위님? 도연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정 중장이었습니다. 공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정 중장은 도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 뒤를 수행 장교들이 따랐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정문을 지나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그제야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례. 뒤늦게 외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입 간부들이 황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도연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최하늘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뒷문으로 가라는 말을 삼성 장군에게 했다니 그것도 공군 최초의 여성 중장에게 말입니다. 도연은 어떤 징계가 떨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일단 작전실로 가자. 곧 소집 명령이 떨어질 거야. 하늘의 말대로 30분도 지나지 않아 전체 장교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서윤정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윤정은 단상 위로 올라가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장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은 연단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정 중장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지의 부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윤정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인맥이 아니라 실력으로 돌아가는 기지를 만들 겁니다. 줄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을 만들 겁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몇 달이면 그녀도 현실에 부딪혀 포기할 것이라고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인사평가가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윤정의 말에 일부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기지에는 오래된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보급품을 빼돌리거나 인사에 청탁을 넣거나 실적을 조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윤정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장교들이 일어나 격려했고 윤정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가자. 하늘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하늘이 말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 여자로서 삼성까지 올라가셨다니.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 결국 이곳도 똑같을 거야. 하늘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너무 냉소적이야. 혹시 모르잖아. 진짜 변할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이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협했습니다. 정의를 포기하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위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정 중장이 직접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장군이 직접 병사들과 뛰는 모습은 도연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분 진짜네. 도연 옆에 선 한 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정을 바라보며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이곳이 변할 수 있을까? 도연은 그 가능성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정이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특별 식사가 아니라 일반 병사들이 먹는 똑같은 식판이었습니다. 윤정은 병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장대위님, 갑자기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윤정의 부관이었습니다. 중장님께서 오후에 면담을 원하십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어제 일에 대한 문책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은 윤정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경례했습니다. 장도연 대위 보고합니다. 편히 앉으세요, 대위님. 윤정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뒷문으로 들어갈 뻔했네요.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문책을 예상했는데 윤정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이곳의 문화를 알게 됐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대위님, 이 기지를 변화시키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두려움과 새로운 희망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윤정의 제안에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를 꿈꾸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고 너무 오래 타협해왔습니다. 윤정은 도연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위님.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도연은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윤정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숙소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말한 대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훈련장에 나왔고 병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직접 돌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정비고에서 윤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비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정은 정비병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위님, 윤정이 도연을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다가갔습니다. 예, 중장님. 이 병사가 좋은 의견을 냈어요. 정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윤정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2등병이었습니다. 계급으로 치면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위님,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개선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중장님.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윤정이 진짜로 이곳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불러왔고 그 저항은 때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들어왔고 모두가 경례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바로 인사평가 시스템의 전면 개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평가는 불투명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알 수 없었죠. 이제부터는 모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한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석호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기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장님, 그렇게 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윤정은 민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잘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령님? 실력 있는 사람이 10년째 진급하지 못하고 줄만 잘 탄 사람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잘 돌아가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윤정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민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장님, 조직에는 조직의 논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실력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판단합니까? 인맥으로? 배경으로? 윤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 대령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을 공정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복도에서 민 대령과 마주쳤습니다. 민 대령은 도연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대위, 새로 오신 분 때문에 기대가 크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요. 민 대령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 대령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부와 깊은 연줄이 있었고 기지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저녁, 도연은 최하늘과 함께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맥주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지? 응, 나도 느꼈어. 민 대령이 움직이고 있어. 중장님을 견제하려고. 도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아? 정보 장교잖아, 나. 민 대령이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대. 중장님이 조직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면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장님 주변을 조사하고 있대. 뭔가 약점을 찾으려고. 약점? 응. 과거 기록이나 인사 문제 같은 거.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은 정면으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싸움은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이 날아왔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윤정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집무실 문을 두드리자 윤정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들어가서 경례했습니다. 중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위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중장님, 이곳의 싸움은 정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는 15년 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웠고 2배로 노력해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도연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을 바꿀 때까지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윤정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위님, 제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도연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정을 따르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그때 급히 문이 열렸습니다. 부관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상부에서 특별감사팀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윤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도 긴장했습니다. 특별감사는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했습니다. 특별감사팀이 기지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그들은 상부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들이었고 명목은 기지 운영 실태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윤정 중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연은 멀리서 감사팀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차가운 표정으로 기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작됐구나. 최하늘이 도연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다시 조명되고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추진한 개혁들도 중단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감사는 철저했습니다. 감사팀은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점검했고 장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도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은 도연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최근 기지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윤정 중장의 지휘 방식에 대해서였습니다. 장대위님, 중장님의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습니까? 도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감사관의 의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감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도연은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쪽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늦게까지 작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급품 출고 내역서였습니다. 도연은 평소에도 보급 관련 서류를 자주 다뤘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출고량과 실제 사용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급품 일부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연료, 부품, 심지어 식량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급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많은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는 파일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보급품이 민간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은 도연에게 낯익었습니다. 민석호 대령과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민 대령이 보급품을 빼돌려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고 진실이었습니다. 복사를 마친 도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장대위님. 도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정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아, 중장님.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뭔가 찾으셨나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윤정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요? 도연은 윤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중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정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도연은 복사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 대령이 주도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윤정이 돌아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장대위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민 대령의 배후에는 더 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부에 보고한다고 해결될까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 대령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상부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었고 그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끝낼 겁니다. 제대로. 중장님,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윤정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대위님,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이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침묵해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생존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장님, 제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까? 윤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윤정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확실한 루트를 통해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민 대령과 그의 배후 세력은 강력했고 언제든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도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윤정은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소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하늘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오랜 동기였고 정보장교였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하늘아, 너도 왔구나. 하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은 하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하늘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늘아, 넌 어떻게 생각해? 하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알아. 하지만 해야 해. 하늘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정말 중장님 편에 설 거야? 당연하지. 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해.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거야. 도연은 하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하늘은 민석호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계획을 모두 알렸습니다. 새벽 4시 도연은 급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숙소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자 군사 경찰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장도연 대위님이십니까? 한 헌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함께 가시죠. 도연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헌병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헌병들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다른 장교들도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서윤정 중장이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장님, 도연이 외쳤지만 헌병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도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조사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도연 대위, 당신은 서윤정 중장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전 비밀회의에 참석했고 상부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연은 경악했습니다. 비밀회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하늘이었습니다. 설마.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조사관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도연은 풀려났지만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업무도 할 수 없었고 기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윤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정 중장이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급품 비리를 조작하여 무고한 장교를 모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진짜 범죄자는 민석호 대령이었는데 오히려 윤정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아, 도연아, 미안해. 하늘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내가 밀고 했어?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 대령이 나를 압박했어. 내 가족을 위협했고 내 미래를 망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중장님을 팔아넘긴 거야?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밀쳤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조직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정이 추진했던 개혁은 모두 중단되었고 민석호 대령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최하늘도 상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직을 지킨 공로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사 대상이 되었고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숙소에 갇혀 지냈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역시 정의는 군복을 입을 수 없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그가 품었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쓰라린 현실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사표를 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체를 보자마자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정이 쓴 편지였습니다. 장 대위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더 이상 그곳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것을 말이죠. 대위님,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편지 끝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좌표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윤정은 무언가를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좌표를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기지를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감시가 있었지만 도연은 10년 동안 이곳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기지 외곽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에 적힌 번호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민석호 대령의 비리 증거였습니다. 보급품 빼돌림 내역, 민간업체와의 거래 기록, 그리고 상부 인사들과 주고받은 문서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윤정은 체포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윤정의 사직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직서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정은 마지막까지 싸우려 했고 그 싸움의 도구를 도연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장군님은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였군요.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도연은 기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릉 시내로 향했습니다.
윤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그리고 윤정을 위해 도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밤새 강릉 시내를 헤맸습니다. 윤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도연은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정의 부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윤정이 처음 부임했을 때 군가족 숙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에 있는 숙소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군가족 숙소로 가주세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군가족 숙소였습니다. 도연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도연은 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건물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도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였습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대위님? 중장님 찾았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숙소는 작고 허름했습니다.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중장님이 남긴 거 찾았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으셨군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중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미 졌습니다. 아닙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증거로는 부족해요. 민 대령 뒤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들은 덮을 겁니다. 도연은 답답했습니다.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조직은 진실보다 권력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위님, 그러면 당신도 끝입니다. 당신의 경력도 미래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장님, 제가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위님, 중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죠. 제 편이 되어주겠냐고. 이제 대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중장님 편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론 제보는 복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세탁입니다. 도연은 윤정의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윤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제대로 된 곳에 전달해야 합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그리고 국회에 말입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말이죠. 도연은 윤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체포되고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가려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은 여기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안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도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도연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요. 윤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제보할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여러 경로를 준비했습니다. 윤정은 예전에 알던 검사에게 연락했고 도연은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찾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의 시작일까요?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커피 드실래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간이 커피를 끓여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몸을 녹였습니다. 중장님,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힘들었죠.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은 윤정을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윤정에게서 다시 찾았습니다. 대위님은 왜 군인이 되셨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닙니다. 대위님은 비겁하지 않아요.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연은 윤정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도연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장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도연은 기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대위님. 그들은 우리를 계속 감시할 겁니다. 중장님도 조심하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눈길을 걸어 숙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윤정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덮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기지로 돌아온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의 부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숙소로 들어가 군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윤정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복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윤정이 아는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찾은 기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호 대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연이 수상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민 대령에게 호출되었습니다. 도연은 각오하고 민 대령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게. 민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경례했습니다. 민 대령은 책상에 앉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대위, 요즘 뭐하나?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대령님. 그래. 그럼 며칠 전 밤에 어디 갔었나?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 대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 새벽에? 눈 내리는데? 민 대령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대위, 자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서중장은 이미 끝났네. 자네가 뭘 해도 소용없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자네가 서중장을 만났다는 것도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민 대령은 도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자네 아직 젊잖아. 미래가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게. 그럼 내가 배려해 줄 수도 있어. 배려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급 말이야. 자네 10년째 대위잖아. 내가 추천서 하나 써주면 소령다는 거 어렵지 않아. 도연은 민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회유였습니다. 침묵을 대가로 진급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연은 흔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대령님, 전 괜찮습니다. 민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진급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민 대령은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장대위. 이미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경례하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검찰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고 민석호 대령이 소환되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공군기지 보급품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연은 그날 오후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조사관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도연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급품 비리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서윤정 중장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요. 장대위님,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예, 모두 사실입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은 지쳤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대위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조직으로부터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서윤정의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고 동료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도연은 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석호 대령의 비리를, 조직의 부패를, 그리고 서윤정 중장이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을요. 증인, 그렇다면 서윤정 중장은 무고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장님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반론했습니다. 증인, 그러나 서윤정 중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장님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직권 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른 증인들을 소환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일부는 윤정을 옹호했고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도연이 제출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민석호 대령의 비리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도연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계급을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도연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군인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윤정 중장님은 진짜 군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도연은 법정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건 명령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결과는 법정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연은 복도에서 윤정을 만났습니다. 윤정은 도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도연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윤정 중장은 무죄였습니다. 모든 혐의가 벗겨졌고 오히려 명예회복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민석호 대령은 유죄 판결을 받고 파면되었습니다. 그의 배후 인물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연은 소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진급이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연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강등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군인으로서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릉 공군기지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고 활주로 옆으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훈련장으로 나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강등이었지만 그는 다시 현장 지휘관으로 복귀했고 신입 간부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합. 도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간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5명의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1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냉소적이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장도연 소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관이 될 것입니다. 신입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강릉 공군기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곳일 수도 있고 두려워하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진짜 군인이 될 것입니다. 한 신입 소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진짜 군인이란 무엇입니까? 도연은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대답하지 못했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이나 권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지키는 용기, 잘못된 것에 맞서는 신념, 그것이 진짜 군인을 만듭니다. 신입들은 도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군복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양심이 있다는 것을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직접 신입들과 함께 뛰었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1년 전 서윤정이 했던 것처럼 병사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신입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령님, 소문 들었습니다. 한 신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소령님이 작년에 큰일을 하셨다고요. 비리를 고발하셨다고. 도연은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강등되셨지 않습니까?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신입들은 도연을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다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은 더 많았습니다. 자존심, 신념, 그리고 진정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오후 교육이 끝난 후 도연은 기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윤정이 기지를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전역 후 국방부 혁신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의 군 기지를 돌며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이 기지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윤정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장소령님, 오랜만입니다. 윤정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주변의 군인들이 윤정을 알아보고 경례했습니다. 윤정은 그들에게 답례하며 기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윤정을 안내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이곳이 윤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두 사람은 기지를 돌아봤습니다. 1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고 장교들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비리는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 요즘은 어떠십니까? 바쁩니다. 하지만 보람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보이니까요. 윤정은 멀리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은 행복해 보이시네요. 예,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윤정은 기지 장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도연은 윤정과 함께 기지를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활주로를 지나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1년 전에는 이 풍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였죠? 마음이 닫혀 있었으니까요. 윤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바다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원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위원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그저 객이었을 뿐이에요. 도연은 윤정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답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소령님이 없었다면 저도 포기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기지로 내려왔습니다. 윤정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신입 간부들 잘 가르치세요. 그들이 미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령님, 당신은 이미 진짜 군인입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정은 차에 올랐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흔들며 윤정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도연은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신입 간부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연은 신입들에게 기지 규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관님, 왜 신입들은 뒷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도연은 그 질문에 멈췄습니다. 1년 전 그가 윤정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뒷문으로 가라고 했던 그 순간이요. 도연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문은 진짜를 알아보는 문입니다. 신입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연은 설명을 이었습니다. 뒷문은 겸손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계급이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곳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신입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지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훈련장으로 다가왔고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입 간부는 뒷문으로 가세요. 그 말은 이제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입들은 뒷문을 향해 걸어갔고 윤정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계급이 없었습니다. 오직 같은 신념만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또 오셨군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윤정은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신입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소령님, 잘하고 계시네요. 당신이 심어준 씨앗입니다.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1년 전 그들이 싸웠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신입 간부는 뒷문으로 가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었습니다. 뒷문은 진짜를 알아보는 문이 되었습니다. 강릉 공군기지의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연과 윤정이 만든 변화는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기지를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점검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군복의 주름이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주름은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싸움의 흔적이자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